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오전 오프닝 벨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규 의원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좀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아직 뭐 지수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예상 지수는 큰 폭으로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3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스닥도 동반해서 좀 강세 출발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코스피 쪽이 더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2425포인트 정도 출발을 했고 2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87%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승이 482개로 한 2배 정도 좀 많은 상태고 코스닥도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올라서 지금 0.68%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779포인트 정도 됩니다. 상승이 848개로 거의 한 2배 정도 역시 코스피처럼 상승 종목이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오늘 아무래도 딱 여러분이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오늘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강세인데 아마 오늘 뭐 테슬라도 급등을 한 데다가 리비안까지 같이 급등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인도에서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인도가 이제 전기차 원래 관세가 굉장히 센 편이잖아요. 아마 4만 달러 이상인 차는 100% 관세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하한다라는 좀 소식이 뉴스가 좀 일부 보도가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이게 오늘 우리나라 전기차 이제 배터리 섹터에도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카카오가 요새 또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뭐 3% 이상 오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2차 전지나 인터넷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출발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오전장 한번 좀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시장이 지금 0.7%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0.9%, 코스닥 시장은 0.8%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면서 또 반도체 내에서도 중소형주들이 흔들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는데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강보합권, 포스코 퓨체엠을 포함해서 삼성 SDI 같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의 반등폭이 조금 커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는 버티고 2차 전지가 오르는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침에는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후까지 이어지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거래 증가가 아직까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시아나 IDT 같은 뭐 개별 종목의 상승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김범수 의장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카카오를 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이런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인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뭐 연일 유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세 전환이라고 우리가 뭐 쉽사리 예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이어지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뭐 일단 재료에는 반응하는 모습이고요. 뭐 3분기 실적도 뭐 최악은 아니었다 정도의 모습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쪽의 종목군을 살펴보시면 언급해 주셨던 대로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CCS도 오늘 강세고 에이징랜드 같은 신규 상장주의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 소재주 쪽은 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시장의 기대만큼 강한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나타냈던 이 반도체 쪽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뭐 ISC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의 반등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 이쪽하고 이제 인터넷 섹터죠. 이쪽이 좀 이제 오전장에 상당히 좀 돋보이는 흐름이고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후공정 업체들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오늘은 오전에 보니까 ISC 같은 이제 후공정 기업들은 또 5% 가까이 오늘 급등을 하는데 반면에 이오테크닉스가 어제 조금 이제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오늘 한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 요즘에 뭐 파두 괴담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파두 이슈가 좀 컸잖아요. 네.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감은 뭐 조사액이 또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11% 맞습니다.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이게 신규 상장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기대감을 안고 상장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또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사실 이 파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총이 꽤 컸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큰 덩치가 좀 큰 기업으로 상장을 했는데 지금은 시총이 9,200억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에는 이런 이제 파도 같은 또 리스크가 좀 생기면 아무래도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또 약간 이제 사람들의 그 태도가 네. 약간 또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상장한 종목군들이 오늘도 뭐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시장이 최근 탄력을 잃으면서 이런 신규 종목으로 뭔가 좀 자금이 흘러가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기인한 흐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수급에서 뭐 상단 매물이 없다고 보여지는 종목군으로 약간의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파두를 포함해서 최근에 한미반도체 거기다 이오테크닉스까지 HBM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들의 실적은 왜 안 나오는 것인가. 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그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도 늘고 있는데 파두의 실적은 왜 SK 하이닉스 양이 제로인가 이런 어떤 어닝 미스가 나타난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공격적인 매도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고평가와 그다음에 어닝 미스 이 두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뭐 이게 뭐 HBM 효과로 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네.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일단 그래도 출발이 좀 좋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코스피가 1% 이상.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오전에 좋았던 그 분위기가 오후에 정말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네. 증시가 참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그 공매도 금지 전후로 사실 또 코스닥은 돌아가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내린 종목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힘을 좀 내주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는 마음이고 오늘 일단 이제 그 특징적인 좀 섹터도 한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삼성 SDI가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2%의 강세, SK이노베이션도 2% 강세를 보이면서 자, 오늘은 셀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 또 일단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있었는데 리튬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 뭐 일부 이어지는 종목군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소재 쪽에서도 반등하는 종목군들은 꽤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메가MD를 포함해서 일자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 자 이것을 교육주들의 상승으로 뭐 포장해서 어저께 뉴스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메가MD는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 가상자산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NFT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씩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도 조금 실리는 종목군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뭐 지수 기준으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의 강세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자, 대형주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눈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시면 일단 카카오의 상승세 지금 대형주가 1.3%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SDI와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보고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 NC소프트도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모습이죠. 반등하다가 급락하고 또 다시 반등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면서 뭐 이번 주말에 있을 이 게임 지스타와 네. 관련된 모멘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뭐 NC소프트, 롯데케미칼, SK하이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화학업종 종목군들이 꽤 많이 편입되어 있고 그중에서는 2차 전지, 셀 이런 종목군들과
카카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 종목들이 오늘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타이어도 말씀해주신 거, NC 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이 사실 주가들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안 좋았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뭔가 턴어라운드 이제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요즘에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이제 11월 들어서는 이렇게 기존의 주도주들보다는 소외받았던 데서 네네. 많은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카카오의 주가만 봐도 우리가 좀 시장이 지금 색깔 자체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을 제가 좀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오전부터 어쨌든 좀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외국인은 많이는 안 사지만 230억 정도. 근데 코스닥하고 같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이 좀 많이 사네요. 900억 정도. 물론 이제 금융투자가 여전히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오전장 수급 보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좀 나은 흐름이 아닐까 좀 싶긴 한데, 네. 좀 어떻게 좀 보세요? 수급장은? 네, 출발의 모습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렇게 매물량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시장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예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뭐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매수의 주력은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계 창구 쪽에서 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I,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하이트진로가 좀 들어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신한지주, 금양, ISC,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급락했던 것이 이제 그 엔터 관련주라고 네. 봐야 될 텐데, 오늘은 JYP 엔터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일부 콘텐츠 종목군들의 매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종목 쪽은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포스코 DX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매물이 잡히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매도 금액이 매수 금액에 비해서 월등히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량은 줄고 매수량은 조금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동향은 일단 매수로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의 매수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 부분은 좀 같이 봐야 될 텐데, 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차익 매수가 한 200억 정도, 비차익 매수가 한 260억 정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익 매수 금액에 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타고 가는 흐름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차익 매수는 외국인 매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수급 사항도 어쨌든 네. 좀 강도가 뭐 엄청 세다 이건 아니지만 일단 그 매도 자체도 좀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수급 흐름이 나오면서 오전장 좀 아주 긍정적인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섹터를 체크하다 보니까 정말 오늘 이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긴 하겠는데, 하락 섹터가 딱 제가 보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전거하고 초전도체. 네. 자전거는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보통 유가 급등할 때 수혜받는 약간 석유 기업들이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이들은 이제 대부분 테마주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섹터 전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전장의 흐름은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일단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오늘 오전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고르게 올라가서 일단은 좀 오늘 시장을 좀 오전에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래도 좀 한시름 좀 놓지 않았을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빠졌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네. 월요일만 좀 반짝 상승하고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슈들, 이렇게 저도 이제 아침에 저기 방송하기 전에 이것저것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가장 뉴스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모건 스탠리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는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25년까지 네. 300bp, 그러니까 금리 3% 낮추는 쪽으로 좀 네.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 6월부터 이제 2분기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근데 물론 골드만삭스도 인하는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제 1.75% 정도, 네. 요 정도니까. 근데 각각의 차이는 있는데 연준의장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들을 하고 있나 아마 이럴 수 있는 게, 맨날 뭐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면 한 번씩 그 뒤통수 때려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꿈도 꾸지 말라고. 근데
월가에서는 어쨌든 모건 스탠리하고 이 골드만삭스는 엄청난 아이비들이니까 이들이 그냥 허튼 소리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는데 그만큼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는 뭐 내년에 또 봐야 되겠지만 긴축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종료됐다라는 그런 신호를 좀 자꾸 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인하 기대했다가 항상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긴축은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좀 안전판이 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네.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제.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뭐 나름 그래도 글로벌 IB 중에 뭐 1, 2위 하는 업체들인데 저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뭐 이게 조금 그럴 가장 수도 눈에 있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125bp면 뭐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의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줄인다라고 하면 그때 증시의 위치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게 달라지니까 예전처럼 뭐 폭락했다가 그때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뭐 급등할 수 있는데 증시의 위치가 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나왔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만약에 어설픈 위치에서 경기 침체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오히려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일단 뭐 금리 인상이 멈췄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서 실제로 증시의 위치가 어중간했을 때 나타나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과거처럼 그렇게 급한 호재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이제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는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고 잠재 성장률이 보다 이제 그 미국의 성장률이 떨어져서 아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는 인하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인하를 하면 이거는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쇼크가 와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 증시는 한번 좀 급락을 떨어진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네.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금리 인하 하느냐가 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는 없어요. 이제 네, 그렇죠. 몇 번 하느냐, 또 언제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결국엔 그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또 뭔지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론 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세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도 관련된 관세부가 인도에서 차를 팔려면 어쨌든 외국 차들은 높은 관세를 좀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관세를 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도 좋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엑스모빌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좀 여기도 좀 놀라웠던 게 요즘에 계속 그 셰일 가스 기업들 막 인수도 하는데 오늘 보니까 리튬 채굴 사업을 또 하겠다 미국에서. 네, 탄산 맞습니다. 리튬 500만 톤이니까 뭐 아주 많다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이제 어떻게 여기도 이제 정유업체잖아요. 우리나라 따지면 여기도 결국엔 이제 계속 먹거리를 좀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근데 분명한 건 확실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돈이 안 되면 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거든요. 경쟁자가 이 엑스모빌은 돈도 많은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또 이 경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항상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확인할 거는 이런 경쟁 강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쉘이나 아니면 뭐 다른 회사들도 그동안의 그 이력들을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투자한 것도 있지만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에도 프로젝트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이제 3분기에 뜬금없이 뭐 80조 들여서 갑자기 셰일 업체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는데 자 이들도 결국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뭐 쉐브론이나 엑슨모빌의 최근에 M&A 추적을 해봤을 때 석유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뭐 3프로와 연관돼 있는 채널이기는 하지만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재밌게 봤던 뉴스가 뭐냐면 지금 그 지하에 수소가 순수 수소 형태로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하예요. 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여기저기서 좀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호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말레이도 있고 여러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소를 채취를 하면은 우리가 그 전기 분호에서 수소 만들어내는 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싸죠. 예. 수소 에너지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깊이 묻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쉐일 업체들이나 드릴링 업체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곳은 그것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쉐일층에서 꺼내는 기술이 지금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도 3,000m 정도 파고 들어가면 그 수소층이 꽤 70%가 넘는 순수도의 수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수소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석유는 캐면 다시 석유가 생길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수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그 빈층이 빼내면 또 채워진다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드릴링 업체들과 셰일가스 업체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즉 미래에너지 뭐 수소라든지 뭐 이런 쪽에 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소가 땅에 묻혀 있다는 게 좀 되게 좀 네. 생소하긴 한데. 근데 정말 많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동해 지역 쪽 이런 쪽에 왜 예전에 네. 그 독도 밑에 뭐 하이드로 뭐 해가지고 불타는 얼음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역에도 일부 가능성은 있고 근데 뭐 이건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떤 특정 단층에 보면은 생각보다 수소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어서 만약 이걸 잘 개발할 수 있다면 뭐 미래 에너지의 한 가지 방향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건 아직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최근에 왜 엑슨모빌이 저런 쉐일 업체를 살까에 대한 고민은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대한 기업이 뭘 한다는 건 네. 투자분들도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돈을 그냥 허투루 쓸 리는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워런 버핏이 코로나 이후로 옥시덴탈이라는 네. 그 이제 화석 연료 업체를 투자한 것도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죠. 맞습니다. 이걸 왜 투자했을까?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또 틀린 결정은 또 아니온 걸로 이게 나온 것처럼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참 이게 투자분들이 판단하기 또 물론 쉽지는 않은 게 일부 풍력업체나 이런 기업들은 고금리 때문에 사업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엑슨모빌 같이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도 투자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리튬에도 투자를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뭐 결국 현금 흐름이 좀 가장 또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사이에 지금 현재 오늘 코스피는 1% 이상의 좀 강세고요. 코스닥도 1.5% 정도 좀 강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의 출발 상황은 오전에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은 좀 보고서 하나 좀 갖고 왔는데 한번 잠깐만 좀 보여주시면, 어제 사실 엔터 기업들 주가가 좀 급락을 해가지고 저희도 왜 이렇게 빠질까 했는데 네. 이유가 좀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회사 들어가서 파악하고 좀 알았거든요. 뭐냐면 그 에스파하고 스트레이즈 키즈 그 앨범이 나왔는데 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작 판매량이 검은색 선이에요. 이번에 나온 게 파란색인데 훨씬 밑에 있죠. 저기 오른쪽에 에스파가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SM에 대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저게 또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SM 주가에 그게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것 같고,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좀 꼽는 게 중국의 이제 그 공구 물량이, 그러니까 중국 그 이 팬덤들이요. 이 우리나라 이제 앨범을 굉장히 좀 대량으로 좀 구매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게 반간첩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하는 거거든요. 뭐 SNS 같은 거 규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4개월 연속 지금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중국 앨범 수출액이요. 마이너스 98이에요. 아예 안 팔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결국 저쪽에 그 충격이 네, 왔다는 그런 얘기군요. 게 있는 네. 것도 좀 같아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게 근데 뭐 애국주의라고도 뭐 추정은 하는데, 그래서 SNS 통제도 좀 강화되고, 얼마 전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블랙핑크 리사 웨이보 계정이 네. 뭐 약간 이제 프랑스에서 약간 이제 공연한 게 네, 그 아마 노출 뭐 이런 네, 것 노출 때문에 그거 삭제해 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규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터즈한테 사실 저런 게 좋을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이 지금 밑에 보시던 것처럼 중국 수출이 막대기가 한번 확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급감한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향 수출의 좀 부진이 좀 원인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이 KB증권의 이선화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판매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결국엔 팬덤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도 중국 연예인 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때 네. 한번 앨범이 수출이 확 준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중국 그런 이슈에도 앨범 수출은 증가를 했지만 어쨌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진에도 전체 앨범 수출액은 작년보다 27% 증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월드 투어다. 내년에는 월드 투어가 많아서 뭐 콘서트 티켓이 굉장히 비싼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내년에 앨범보단 월드 투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근데 이게 안 되면 주가가 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투자할 네. 거는 여기서 일단 이제 안 좋은 이슈들 때문에 빠졌잖아요. 빠진 건 빠진 대로 받아들이시되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러니까 엔터즈를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가 기존에는 앨범이었다면 네. 이제는 앨범도 중요하지만 월드 투어에서 성과 나오는지 해외 쪽에서 또 지금 뭐 이번에 V차라고 또 이제 JYP가 네, 미국에서 그룹, 아마 네. 연말에 아마 데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11월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런 네. 것들이 잘 되는지 이제 이걸 보시고 또 판단을 내리시고 그거에 못 미친다면 뭐 기대 못 미치면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사실 네. 뭐 아이디어에 의해서 근데 그게 예상보다 더 잘하면 또 비중을 늘려도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엔터즈를 바라보는 시점도 한번 꼭 저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한번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이들 종목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고 있었던 성장 포인트는 앨범은 우려했는데 올해 너무 잘 팔린다랑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공연이 더해진다가 포인트였는데 앨범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조금 정체가 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밸류가 좀 떨어질 수도 네. 있으니까. 어쨌든 실적의 최근 변화에 밸류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다면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뭐 JYP 엔터라든지 뭐 미국 쪽의 프로젝트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그 많은 음반들을 팔아줬던 뭐 세븐틴 네. 그다음에 뭐 그 JYP는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쪽이 앨범 판매량이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장에서 300만 장 이렇게 깎이는 건 괜찮은데 뭐 400만에서 200만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조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숫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주가 어제 좀 왜 이렇게 흔들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은지 한번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26분인데요. 저희 잠깐만 좀 광고 보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프로 뭐해? 해외 선물 거래해? 아, 삼성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보고 있어요. 남들 얼마 버는지도 좀 구경하고 거래 잘하면 수상금도 주고 이거 재밌네. 총 150명한테 상도 주고요. 상금도 3천만 원이 넘어요. 통합 리그랑 주간 리그가 있어서 매주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니까요. 재밌겠네. 수수료 이벤트도 있네. 신규 또 휴면 고객들한테는 연말까지 무료 혜택에 내년까지 수수료 할인 혜택도 준다니까요. 삼성 선물 준비 많이 했네. 이야.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예금자 보호법상 보상품 환입,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초과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유지 증거금 미달 시 강제 청산 유의, 해외 선물 옵션 기본 수수료는 계약당 $8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또다시 시작된 아침. 제 하루는 운조 커피의 향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김프로님, 오늘도 사무실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당일로 스팅된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니까요. 어제는 예가체프 게이샤, 오늘은 뭘 마셔볼까? 매월 다른 주제로 블렌딩돼서 배송되는 월간 운조 커피. 사무실과 가정에서 즐겨보세요.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네, 아까 이제 어느 분이 V차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차 이름이 아니고 이 JYP에서 지금 미국 현지 걸그룹을 하나 이제 캐스팅을 해가지고 네, 오디션 미국 끝내고, 레코드사랑 같이 한 거죠. 같이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그 걸그룹은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뭐 해외 무대로 나가는데 그건 네. 이거는 아예 미국에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 니주처럼 네. 미국에서 네. 미국 사람들을 뽑아서 뭐 물론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 그룹을 데뷔시킨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뭐 소위 뭐 중박 이상만 치면 미국에서 그러면 그렇죠. 또 얘기 달라지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데뷔를 이제 좀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고 또 내년에는 하이브도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 또 그룹 간의 경쟁도 좀 한번 흥미롭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저녁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는데 예상은 3.3%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사실 그게 유가가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물가 지표가 좀 안정화는 될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근원 물가 같아요. 근원 그렇죠. 물가에서 네. 주거비가 좀 걱정됐던 게 지난달에 다시 이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주거비가 꺾여야 연준도 또 조금 안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 코어 물가, 근원 물가에서 주거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11월 14일이니까 오늘이 아마 분기 보고서 마감일입니다. 지출.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기업들이 장중에 아마 그 실적 실적? 공시가 네. 막 다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나오고 나서. 그래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꼭 체크하시고, 이게 잠정 실적과 분기 보고서는 다른 게 분기 보고서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이 기업이 잘 나왔는지, 일회성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재무제표 보시면 뭐 비용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주주시라면 사실 좀 그런 걸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적어도 한번 3분기 분기 보고서는 어떤 게 좀 달라졌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네. 시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하지만 3% 보시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저는 그거보다 오늘 같은 날은 분기 보고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특히 재무제표 그 다트에서 보실 때 만약에 재무제표에 그 주석이 붙어 있으면 네. 그다음에 금액이 크게 변했는데 주석이 붙어 있는 건 꼭 한번 참고해 네, 보실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석을 꼼꼼히 보시고 주석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한번 네.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그 아까도 김프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차익금, 뭐 예.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유상증자 같은 거 할 때 돈이 없어서 뭐 운용자금 위해서 유상증자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재무제표는 분기별로 잘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현재까지는 28포인트 올라서 1.17% 일단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718개로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12포인트 올라서 1.64% 큰 폭의 상승이고요. 상승이 1278개. 사실 어제는 저희가 끝날 때쯤에 증시가 조금씩 밀리고 네네, 있어서 좀 네네. 답답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예요. 오늘은 오히려 상승폭도 견조한 것 같고, 특히 이게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어제랑 다른 게 2차 전지가 이게 어쨌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예, 급등한 상태에서 위에서 좀 잘 움직이고 있어서 오늘은 그래도 정말 모처럼 한 일주일 만에 빨간색이 나오는 좀 장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오늘도 못 오르면 이건 진짜 문제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네, 이게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요 선물 시장에서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요때 발생한 요 상승갭 이게 이제 무너지는지 지지되는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지가 계속 시도되면서 지수 기준으로는 2,400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도 일단 양봉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오후장에 밀릴 수 있지만 이 갭을 지켜내면서 2,400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결국은 뭔가 새로운 모멘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를 만들려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에너지를 강하게 실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자, 지금 비차익 쪽이 차익 쪽의 매수가 한 280억,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관 매수가 1,600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자, 차익 쪽에서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타고 300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것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 소위 투신권 이런 쪽이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오고 있다. 이 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도 한 300억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 관련주로 매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중에서 지금 투신권도 금액을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꽤 강한 금액을 오늘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600억 매수 중에 1,000억이 금융투자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매수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건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신고된 물량에 적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숫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프로그램을 타지 않고 뭔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MSCI 또 반기
결산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 변경과 관련된 그런 수급 때문에 뭐 유입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수급은 그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들이 사는 뭐 반도체 말고는 별로 볼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은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지수를 사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관 수급에서 기존의 프로그램 외에도 좀 뭔가 달라진 모습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물론 연속성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평소와 다르게 좀 기관 투자들의 수급 자체는 오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같이 좀 가세하고 있어서 확실히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매우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오늘 오후까지 연결되기를 다시 한번 좀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또 제가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하고 항상 하니까 그 김정은 위원님하고는 이제 그 목요일 날. 네, 목요일은 근데 또 수능이라서 10시에 뵈야 되겠네요. 네, 그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